어제 시카고 일원에 발령된 눈폭풍 경보로 오헤어 국제공항과 미드웨이 공항에서 수백여 편의 운항 취소와 지연이 보고된 가운데 수요일인 오늘 오전 5시 34분 현재 오헤어 88편, 미드웨이 4편의 추가 취소가 보고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저녁과 금요일 또 다른 눈폭풍이 몰아친 후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매서운 추위가 다음 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2023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 서류 접수가 이달 말 시작됩니다.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임기 중 면책 특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냉담하게 반응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유료 도로를 이용하는 통근자들은 앞으로 아이패스 트랜스폰더 대신 스티커 부착만으로 통행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뉴스기사와 소설 등 인간이 만든 방대한 저작물을 수집한 생성형 인공지능 AI 챗GPT가 저작권 침해 논란 속에 줄소송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앞으로 2년간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고 에너지정보청이 전망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가전 IT 전시회 CES 2024가 어제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성대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시카고시가 여름 시즌 가장 인기 있는 전통 이벤트 일정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프라이머리가 열리는 뉴햄프셔주에서 니키 할리 전 유엔 대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를 한 자릿수까지 좁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은행은 지정학적 갈등과 교역 둔화 등을 이유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년 연속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도 외부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궁금증을 낳았던 멜라니아 여사가 무친상을 당했습니다. 미국령 괌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총격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국의 캐나다인인 셀렌송 감독의 영화 패스트 라이프스가 전미 비평가협회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셔 인증 특수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수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어제 시카고 일원에 발령된 눈폭풍 경보로 오헤어 국제공항과 미드웨이 공항에서 수백여 편의 운항 취소와 지연이 보고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수요일인 오늘 오전 5시 34분 현재 오헤어 88편, 미드웨이 4편의 추가 취소가 보고됐습니다. 항공편 추종 웹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화요일인 어제 오헤어 공항에서 200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으며 미드웨이에서는 4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시카고 지역엔 눈과 비가 섞여 내리는 기상조건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저녁 또 한 차례의 눈폭풍이 예보됩니다. 내일 잠시 소강 상태 보이다 모레 금요일 또 다른 눈폭풍이 찾아와 대부분의 지역에 약 1인치의 눈이 더 쌓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어제도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연초부터 중서부 지역은 물론 미 전역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죠. 이로 인해 미국으로 오가는 1,4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되고 있는데요. 플로리다 파나마시티를 포함한 남동부 지역에서는 눈폭풍과 토네이도가 강타하며 50만여 가구가 정전되고 항공편 결항이 이어졌으며 중부와 북동부 지역에는 폭설과 눈폭풍이 몰아치며 항공기 운항이 900여 편 결항되고 5,300여 편이 지연됐다고 합니다. 공화당 예비경선이 열릴 예정인 아이오와주에도 폭설과 추위가 동시에 덮쳤는데요. 조지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는 연초부터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죠. 이런 가운데 국립해양대기청은 지난해 미국에서 기후재난으로 최소 930억 달러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최대 규모와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시카고 오토쇼가 오늘부터 19일까지 시카고 매코믹 플레이스에서 열립니다. 쇼를 주관하는 시카고 자동차 무역협회 측은 개막을 하루 앞둔 어제 2024 오토쇼의 세부 일정과 계획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티켓은 현재 시카고 오토쇼.com에서 판매 중입니다. 매일 오전 10시 입장이 가능하며 성인은 $17, 62세 이상 연장자는 $12, 4세에서 12세 어린이는 $12입니다. 만 3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데요. 매년 2월께 최대 100만 명의 인파를 불러 모았죠. 소비자 친화형 자동차 전시회 시카고 오토쇼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 3년간 행사를 변칙 축소된 규모로 치른 바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풀사이즈로 복귀해 올해는 최소 80만 명 선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실내 및 실외 주행을 포함한 체험형 쇼와 전기자동차 시험 운전, 원스톱 교육 전용 공간이 마련된 시카고 드라이브스 일렉트릭을 올해 다시 운영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구역에서는 최신 전기자동차를 주행해 볼 수 있는 실내 EV 테스트 트랙이 마련돼 있으며 EV 허브를 방문해 재택 충전과 주행거리 유지 관리 및 소요 비용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카고 오토쇼 제너럴 매니저 제니퍼 몰란입니다. Right, so it is the perfect place to come shop. We have so many different brands and models and makes all under one roof. So Ford is coming back with its built wild Bronco track, so lots of fun indoors. We also have 8 brands on our indoor EV track this year, up from 5 over last year. And we also have Hyundai who's bringing back their indoor EV track as well. So plenty of opportunities to experience the vehicles, to get behind the wheel. Lots of fun. 2024년 쇼에서는 특별한 테마의 날도 개최되는데요. 2월 11일 일요일 오토쇼의 게임데이입니다. 참석자들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팀 의류를 할인된 가격으로 입어볼 수 있습니다. 2월 13일 화요일 자동차 커리어데이인데요. 이곳에서는 모든 연령대 학생들이 업계, 직업에 대해 배우고 티켓당 $10의 특별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2월 14일 수요일부터 2월 16일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시카고 오토쇼 푸드 드라이브에서는 참석자들이 A Safe Haven 푸드뱅크에 기부할 음식 캔 3가지를 가져오면 일반 입장료에서 $5 할인 쿠폰을 받게 됩니다. 2월 14일 수요일은 응급구조대 및 군인 감사의 날로 해당 신분증을 소지한 참석자는 일반 입장료에서 $5 할인을 받게 되는데요. 데일리 헤럴드가 주최하는 2월 19일 월요일은 연방 공휴일인 프레지던트 데이로 패밀리 데이가 마련됩니다.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과 프로그램들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2024년 시카고 오토쇼에서는 시카고에서 생산되는 수제 맥주 샘플링 이벤트인 시카고 프라이데이 나이트 플라이트와 토요라 마일스 퍼 아워 런도 다시 개최됩니다. 티켓 및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오토쇼 웹사이트 chicagoautoShow.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 서류 접수가 이달 말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납세자들은 오는 29일부터 2023년 수입에 대한 세금 보고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세금 보고 마감일은 지난주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4월 15일입니다. 하지만 메인주와 매사추세츠 납세자들의 경우 4월 15일이 노예 해방 기념 공휴일인 관계로 4월 17일까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연방정부가 선포한 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자영업자들은 날짜가 더 늦어질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9일 테네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폭풍과 토네이도의 영향을 받은 경우 9월 17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아울러 4월 중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 4월 15일까지 자동 6개월 제출 연장을 신청해 벌금 부과를 피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2023년 과세연도에 IRS에 아직 납부해야 할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4월 신고 마감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 신고 마감일까지 납부금을 보내지 않으면 이자와 함께 연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IRS는 올해 약 1억 2,870만 명의 납세자들이 세금 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용주들은 오는 31일까지 근로자들에게 세금 보고에 필요한 W-2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고 IRS는 전했는데요. W-2 못지않게 중요한 서류는 각종 1099입니다. CD 및 세빙스 이자 소득, 주식 및 펀드 배당금, 실업수당, 간편 송금 앱을 통해 받는 비즈니스 수익 등이 발생했을 경우 예외 없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1099를 받게 되며 이를 세금 보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IRS는 최대한 빨리 텍스 리펀드를 받으려면 온라인으로 세금 보고를 접수하고 디렉트 디파짓 옵션을 선택할 것을 납세자들에게 당부했는데요. 환불은 납세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는 시기에 따라 대개 2주에서 3주 이내에 연방세금 환급금 수표 또는 직접 입금을 통해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IRS는 규정에 따라 2월 중순 이전에 EITS 관련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해당 자금은 2월 27일부터 신고자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편 지난해 IRS에 제출된 1억 6천만 건 이상의 신고서 중 거의 1억 500만 건에 달하는 환급금이 발행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IRS 신고 통계에 따르면 평균 환불 금액은 3,054달러입니다. 일리노이주 유료 도로를 이용하는 통근자들은 앞으로 아이패스 트랜스폰더 대신 스티커 부착만으로 통행료 결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아이패스 스티커는 곧 오래된 플라스틱 트랜스폰더를 대체해 유료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할 방침인데요. 이 스티커는 일리노이 운전자들이 지난 수년 동안 사용해온 트랜스폰더 상자보다 사이즈 면에서도 훨씬 작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따로 낼 필요도 없습니다. 해당 스티커는 톨웨이 본사와 오아시스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1월 말까지 제공됩니다. 2월 중에는 주얼러스커 매장과 온라인에서도 구입 가능합니다. 단 현재 사용 중인 아이패스 트랜스폰더는 적용 만료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스기사와 소설 등 인간이 만든 방대한 저작물을 수집한 생성형 인공지능 AI 챗GPT가 저작권 침해 논란 속에 줄소송에 직면했습니다. 유력 언론사와 유명 작가들이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은 AI 기반 상품의 미래를 결정지을 세기의 소송이 될 전망입니다. 어제 AP통신에 따르면 현재 뉴욕 연방법원에는 기존 출판물을 학습에 이용한 챗GPT 챗봇과 관련해 3건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된 상태인데요. 먼저 이 드라마 왕좌의 게임 원작자인 조지 R. 마틴과 존 그리샴 등 베스트셀러 작가 17명이 지난해 9월 MS와 오픈AI가 GPT 언어 모델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창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면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죠. 이어 퓰리처상을 수상한 테일러 브랜치와 스테이프 시프, 영화화된 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전기,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의 공동저자 카이 버드 등 논픽션 작가 11명도 지난해 소송에 가세했습니다. 일간지 뉴욕타임스도 지난해 12월 자사가 발행한 기사 수백만 건이 자동화된 챗봇을 훈련하는 데 활용됐고 이 같은 무단 복제 및 사용으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소송에 나섰죠. 뉴욕타임스는 MS의 코파일럿 등 AI 챗봇이 기사를 생산하기 위해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언론사에서 웹 트래픽을 빼앗고 있으며 챗봇이 자사의 기사를 단어 그대로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I 저작권 소송에 유서 언론과 출판계 거물들이 동참했으나 싸움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오픈AI와 MS는 일련의 소송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시카고시가 어제 여름 시즌에 가장 인기 있는 전통 이벤트 일정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올해는 밀레니엄 파크가 개장한 지 2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입니다. 이를 기념해 당국은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특별 축하 행사를 준비 중인데요. 이 축제는 올여름 새롭게 소개하는 공연 예술과 댄스 공연, 또 콘서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시카고 에어 앤 워터 쇼도 빼놓을 수 없는 최대 볼거리 중 하나죠. 올해는 미 해군 블루 엔젤스가 헤드라이너로 참여해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연례 행사의 일정과 장소를 추가했는데요. 시카고 파머스 마켓이 5월에서 10월 사이 데일리 플라자에서 열립니다. 같은 기간 맥스웰 스트리트 마켓이 매 일요일마다 개최됩니다. 현충일 퍼레이드가 같은 장소에서 5월 25일 토요일 열리며 밀레니엄 파크 여름 운동회가 그레이트 잔디밭에서 5월 18일에서 31일 사이 매 토요일마다 열립니다. 또한 시카고 가스펠 뮤직 페스티벌과 시카고 블루스 페스티벌이 각각 6월 1일과 6일 제이프리스커 파빌리온 및 밀레니엄 파크 전역에서 펼쳐지며 밀레니엄 파크 여름 음악 시리즈도 같은 장소에서 7월 1일에서 8월 8일까지 개최됩니다.
밀레니엄 파크 여름 영화 시리즈도 진행되는데요. 제이 프리스커 파빌리온에서 7월 9일에서 8월 27일 마련되며 시카고 서머 댄스가 6월에서 9월 중 열린다는 계획입니다. 일부 날짜는 아직 미정입니다. 이후 밀레니엄 파크 20주년 기념 행사가 제이 프리스커 파빌리온에서 7월 18일에서 20일까지 개최되며 시카고 에어 앤 워터 쇼가 놀스 에비뉴 비치에서 8월 10일과 11일 계획되어 있는데요. 리허설은 8월 9일 금요일 진행됩니다. 끝으로 밀레니엄 공원을 포함한 시 전역에서 개최되는 시카고 재즈 페스티벌이 8월 29일에서 9월 1일 사이에 진행되며 그랜드 파크와 인근 지역에서 마련되는 테이스트 오브 시카고가 9월 6일에서 8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미국령 괌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총격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는데요. 괌 경찰은 지난 4일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피살 사건 용의자가 자해로 보이는 총상을 입고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힙니다. 경찰은 앞서 살해 용의자와 일당으로 추정되는 다른 한 명을 한 게임방에서 체포했다고 말했는데요. 또 그가 조사 과정에서 이번 범행에 관여했으며 도주 운전사 역할을 했다고 자백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살해 용의자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신원을 확인한 뒤 차에서 내릴 것을 명령했지만 차에서 한 발의 총성이 들렸고 용의자는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앞서 지난 4일 저녁 50대 한국인 관광객 부부가 괌 투몬 지역 건비치에서 호텔을 향해 걸어가던 중 강도를 만나 저항하다 남편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세계 최대의 가전 IT 전시회 CES 2024가 어제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막을 올렸는데요. 소비자 가전협회 CTA가 주관하는 CES는 IT와 가전을 넘어 인공지능, 이동통신, 반도체 등을 총망라한 기술 전시회입니다. CTA 설립 100주년을 맞아 열리는 CES 2024의 키워드는 AI와 모빌리티, 헬스케어, 지속 가능성입니다. 특히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몰고 온 AI 기술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AI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기술과 제품들이 소개됐는데요. 최근 수년간 모터쇼로 방불케 하는 모빌리티와 헬스케어, 지속 가능성도 올해 주제입니다. AI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팻 캘싱어, 인텔 최고 경영자와 크리스티아누 아몬 퀄컴 CEO가 올해 각각 기조 연설자로 나섭니다. 올해 CES에는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등 전 세계 대기업을 비롯해 150여 개국에서 4천여 개의 기업이 참가합니다. 전시 규모와 참가 기업 모두 지난해보다 10에서 20% 증가했는데요. 한국에서도 삼성, 현대차, SK, LG, HD현대 등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 600여 개 기업이 참가합니다.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프라이머리가 열리는 뉴햄셔주에서 니키 헬리 전 유엔 대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를 한 자릿수까지 좁혔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어제 CNN 방송이 뉴햄셔대와 공동으로 지난 4일에서 8일 해당 지역 거주 유권자 1,8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화당 프라이머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1순위로 투표하겠다는 답변은 응답자의 39%입니다. 헬리 전 대사는 32%로 2위였는데요. 이어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 런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으로 집계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국 단위 여론조사를 포함해 초반 경선지 대부분에서 다른 후보들을 두세 배의 차이로 압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두를 달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항마로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헬리 전 대사, 뉴햄셔에서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카고일로는 오늘은 비교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겠지만 저녁 시간대 내리기 시작하는 눈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됩니다. 이후 모레 금요일까지 눈이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금요일 또 다른 눈폭풍이 몰아친 후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매서운 추위가 다음 주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6도, 밤 최저 27도, 목요일 내일 낮 최고 기온 34도, 밤 최저 23도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34도, 습도는 74%, 바람은 북서풍이 10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